안녕하세요. 혹시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 요실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특히 이런저런 치료를 해봐도 별 효과를 못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우실 거예요. 즐겁게 웃다가 아니면 가벼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헉 하고 놀랬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?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늘 조심해야 하는 그 불편함 정말 지긋지긋하죠. 사실 이게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겪는 아주 흔한 문제거든요. 그런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인 것 같고 또 수술을 생각하자니 덜컥 겁부터 나고 그래서 혼자서만 끙끙 앓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그런데요, 만약 이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광이나 요도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, 바로 꼬리뼈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? 자, 오늘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아니, 도대체 우리 몸 맨 끝에 있는 이 작은 꼬리뼈가 어떻게 방광 기능에 그렇게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보통 꼬리뼈 하면 그냥 척추의 끝부분, 별 기능 없는 뼈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사실은요,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의 고속도로이자 방광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근육의 닷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부위랍니다. 꼬리뼈의 역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째, 방광한테 자, 이제 소변 채워 또는 이제 비워 하고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경들이 바로 이 꼬리뼈 주변을 지나가요. 그리고 둘째, 방광을 해먹처럼 탄탄하게 받쳐주는 골반 바닥 근육, 그러니까 골반 저근이 바로 이 꼬리뼈에 딱 붙어 있다는 거죠. 그럼 만약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자세가 안 좋아서 이 꼬리뼈가 살짝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바로 신경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방광이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방광을 받치는 근육에 힘을 주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. 지지력이 약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기침처럼 배에 갑자기 힘이 팍 들어갈 때 소변을 꽉 잡아주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중요한 꼬리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다행히도요, 수술 없이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그 3단계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꼬리뼈 추나입니다. 전문가가 손으로 부드럽게 꼬리뼈의 위치를 바로 잡아서 신경이 눌리는 근본 원인을 풀어주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는 약침요법인데요. 꼬리뼈 주변 혈자리에 정제된 한약을 주입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효과인 골반적인 강화로 이어져서 방광을 받쳐주는 힘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원리입니다. 자,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치료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이론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무려 20년 동안 요실금으로 고생하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60대 여성이셨는데요. 20년 동안이나 웃거나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는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셨대요. 여러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봤지만 별 차도가 없어서 거의 포기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. 그 결과는요, 정말 놀라웠습니다. 꼬리뼈 치료를 시작하고 딱 2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었고요. 한 달이 됐을 때는 재채기를 시원하게 해도 괜찮을 만큼 관략근 조절 능력이 회복되셨어요. 20년 묵은 고민이 단 한 달 만에 해결된 셈이죠. 물론 이게 그냥 운 좋은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. 지금 보시는 건 비슷한 원리의 신경 자극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인데요.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무려 60에서 80%에 달하는 높은 증상 개선율을 보였다고 해요. 이건 다른 방법으로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 아닐까요? 자,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모든 요실금에 다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어떤 경우에는 이 치료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, 방광을 직접 누르는 아주 큰 종양이 있거나 방광이나 자궁 자체가 아래로 축 내려앉는 탈출증이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. 또 신경이 이미 완전히 손상되었거나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가 심하게 좁아진 경우에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. 오늘 설명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텐데요. 요실금을 그냥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
하고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말처럼요, 이건 우리 몸의 방광과 연결된 신경 시스템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 오랫동안 요실금으로 힘드셨고 특히 평소 자세가 좀 안 좋다거나 엉덩이, 꼬리뼈 부근이 뻐근하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쩌면 내 고민의 진짜 원인이 바로 이 구조적인 불균형에 있는 건 아닐까요?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